당선인이 취임 전 마지막 민생 행보로 강원도를 찾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방문 현장마다 국민의힘 지선 출마 예비 후보들이 동행해 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을 샀습니다. 6일 지선에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들과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 더불어민주당 현직 단체장과 국민의힘 도전자 맞대결 구도가 형성된 태백시, 정선군을 살펴봅니다. 영동 지역 제2도청사 문제가 거론되면서 강원도 환동의 본부의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역대급 피해를 남긴 동해안 산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아 교통인프라 확충 등 선거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단체장 출마 후보들과 현장을 동행해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이후 처음 강원도를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가진 마지막 전국 순회 일정으로 춘천역을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춘천역으로 들어간 당선인에게 강원도는 GTX B 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강원도가 제대로 기지개를 켜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며 강원도 철도망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 강원도의 이런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원주 불온 일반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뒤 감감무소식인 현장을 보고 지역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불온 국가산단 예정지를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환담하며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지역 방문 현장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해당 지역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들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까지 동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심 탐방을 핑계로 선거운동을 펼칠 게 아니라 1%도 안 되는 차이로 이긴 만큼 국민 통합부터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시군별로 기초단체장 후보가 거의 확정된 가운데 태백시장과 정선 군수는 2파전으로 짜여졌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이 맞붙게 됐는데 후보들의 공약을 취재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태백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유태호와 국민의힘 이상호 2파전 양상입니다. 더민주 유태호 후보는 민선치기 태백시장과 제67대 태백시의회 의원, 제7대 태백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유 후보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1000kW 규모 천연가스 발전소와 서울교통공사 연수원 유치 등을 내세웠습니다. 공약 사업을 90% 이상 완수했습니다. 그리하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선 8기를 유태호에게 맡겨주시고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제10대 강원도 의원 출신 이상호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태백시장 경선 후보 5명 가운데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은 장성광업소 부지의 데이터 센터 유치, 티타늄 광산개발 대응 투자 등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센터와 응급외상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장성 태백병원 활성화를 위한 암 환자 케어센터 및 산모 케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반드시 당선되어 황소같이 일하겠습니다. 여기에 김현식 전 태백시장이 주변의 강력한 권유로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군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승준과 국민의힘 홍천식 후보 양자 대결입니다. 더민주 최승준 후보는 민선 5기 7기 정성군수와 제4, 5대 정성군 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최 후보는 가리왕산 국가정원 지정과 국민 기본소득 지급 시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선군을 정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매력적인 문화 관광 정책을 추진하여서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최승준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최근 양자 대결로 펼쳐진 국민의힘 정성군수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홍천식 후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행정본부장, 속초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홍 후보의 주요 공약은 도암댐 발전 방류 문제 해결과 가리왕산 올림픽 유산 보존 등입니다. 도암댐 문제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30년 행정 경험과 탄탄한 중앙인맥은 정성군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폐광 지역인 정성군과 태백시 모두 새로운 집권당 소속의 후보들이 현직 단체장의 도전장을 내밀어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 내 1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오늘 6일 지방선거 정책과제 44개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송전탑 건설 백지화, 시멘트세 도입, 춘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백지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연대회의는 지방선거에 나선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개발과 자연 파괴,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강원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과 공약이 필요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영동 지역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는 제2도청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 중심에서 출발한 환동해 본부가 해양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동 지역에 특화된 해양개발과 관광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제2도청사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능을 다한 무역항을 재개발해 관광 어항으로 바꾼 묵호항 재창조 사업. 동해시의 묵호항 재개발은 현재도 2,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항만 개발은 해양수산부와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 사업인데 동해시는 해양수산과가 아닌 투자유치과에서 항만 개발과 국제항로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습니다. 묵호항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다 민자유치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로 간 겁니다. 전략적으로 치료할 때는 전략가에서 했고 수산하고는 별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는 속초시도 해양수산과가 아닌 지역발전 전략과에서 크루즈 산업을 담당합니다. 여름 해수욕장도 환동해 본부가 운영을 총괄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관광부서가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강원도 동해안 시군에서 해양의 개발과 관광 업무를 해양수산과가 아닌 다른 부서가 맡는 이유는 뭘까? 영동 지역 6개 시군의 해양수산부서와 업무 교류를 하는 강원도 환동해 본부의 조직표 상에는 해양 관광과 레저, 항만 운영과 개발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분야별로 2~3명에 불과하고 지역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대응하는 쪽에서 측면에서 보면 그런 쪽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영동 지역의 업무 관련 비중이 높은 항공과 해운 담당 부서는 강원도청에 상주하고 있어 환동해 본부 업무 수행에 구조적 한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철도 건설과 수소에너지 산업, 올림픽 관련 업무 등도 영동 지역에 몰려 있는데 관련 부서는 도청에 집중돼 있어 도청 조직의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기존의 수산 기능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해양 산업, 해양 물류, 해운 항만, 해양 관광 중심의 새로운 신산업을 추가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큰 규모의 해양 도시 개념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해양 산업을 키워나가는.
제2도청사 설립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동의 본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 확대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 3월 울진과 삼척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장기간 산불이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냈습니다.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같은 대형 산불이 점점 늘어나고 발생 시기도 예전보다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4일 오전 경북 울진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기후 속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은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아이고 저 나쁜 년 엄마 하는 게 나쁜 년 엄마 아이고 어떡하노.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커지면서 급기야 산불은 인근 삼척시까지 확산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강릉과 동해, 영월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은 물론 지자체와 국방부, 소방청 등에서 가용 헬기가 총동원됐고 7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진화대원, 주민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산불 진화에 사투를 벌였지만 강풍이라는 악조건 속에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울진 삼척 산불은 213시간 만에 꺼져 역대 가장 긴 산불로 기록됐고 축구장 22,800개에 맞먹는 16,300여 헥타르의 산림이 타 피해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90여 시간 만에 꺼진 강릉과 동해, 영월 산불까지 더하면 대형 산불의 산림 피해는 27,7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300여 채와 280여 동의 농업시설 등이 타버려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거 뭐 꼼짝을 못해. 완전히 뭐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 기후변화로 산불은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10년 전 연간 200여 건이던 산불 발생 건수도 최근에는 연간 6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빨라지면서 더 이상 한반도도 대형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된 겁니다. 건조 일수가 훨씬 늘어나고 그리고 강풍이 더 세지면서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은 국가적인 재해재난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큐멘터리 기후의 위기 산불을 5일과 12일 1부와 2부에 걸쳐 방송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다음 달부터 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고 국제선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공항은 내년 세계 산림엑스포와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중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허용됐으며 다음 달 24일쯤 플라이강원이 국제선 필리핀 노선 재개를 추진하고 있어 관광 활성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레고랜드가 어린이날을 맞아 정식 개장합니다. 춘천 중도섬에 조성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어린이날인 내일 사업 시작 11년 만에 정식으로 개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들어선 레고랜드 테마파크이자 섬 위에 조성된 최초의 레고랜드로 연간 150만 명에서 200만 명가량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까지 사흘째 1000여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강릉 211명, 동해 113명, 속초 99명, 삼척 59명, 정선 31명 등 모두 1626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8만 7,914명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도내 코로나19 주간 평균 확진자는 1,804명이고 강원도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68.6%, 4차 접종률은 6%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강릉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강릉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8만 2천 건의 피해에 대해 보상금 기준액을 통보하고 개인별 이의 신청과 지역 소음대책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소음 보상금 기준 금액은 1인당 월별로 소음 대책 지역 1종 구역은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 구역은 3만 원이며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요양시설과 병원의 대면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입소자나 입원자는 4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고 면회객은 코로나19 완치자나 17세 이하는 2차까지, 미확진자는 3차까지 접종을 마쳐야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